왜 어떤 분들은 은퇴 후에도 웃고 또 어떤 분들은 고개를 숙일까요? 평생 일만 했는데 자식 키워놨는데 몸도 아직 움직이는데 그런데도 노후가 고통스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드릴 이 6가지 실수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분들 이 6가지를 모르고 그대로 당합니다. 건강은 놓치고 돈은 새고 인간관계는 끊어지고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6가지를 아시고 단 한 가지만이라도 바꾸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노후를 망치는 최악의 실수 6가지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사례.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례 1. 열심히 일했지만 고립된 아버지. 30년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누구보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던 65세의 한 아버지. 퇴직 후에는 이제 좀 쉬자 싶었지만 막상 쉬니까 할 일이 없었습니다. 친구도 취미도 가족과의 대화도 줄어들고 하루 종일 TV만 보거나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건강까지 무너지고 우울감까지 찾아왔습니다. 사례 2. 자녀에게 모든 걸 내준 어머니. 또 어떤 어머니는 자녀들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등록금, 결혼자금, 심지어 신혼집 전세금까지 다 내주셨죠. 그런데 막상 본인은 병원비 걱정에 친구와의 외출도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고맙다 하면서도 부모의 삶에 깊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느새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구나 하는 허탈감만 남았습니다. 혹시 지금 보시는 여러분 중에도 나도 그럴 것 같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사실 이런 상황은 특별한 사람이 겪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이 맞닥뜨리게 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노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준비 없이 관성대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후회와 외로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흐름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노후를 망치는 6가지 실수를 알고 피하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더 당당하고 풍요롭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노후를 망치는 최악의 실수 6가지. 1.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건강을 놓치는 실수. 우리 세대는요, 돈이 최고다, 열심히 벌어야 산다는 말을 듣고 자라왔습니다. 아프다는 말도 꾹 참고 병원 한 번 덜 가려고 스스로 괜찮다며 넘긴 적 많으시죠? 그런데요,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결국 다 소용없습니다. 공감 앤드 사례. 실제로 이런 분 계셨습니다. 63세에 은퇴하신 한 가장은 자녀들 결혼 자금까지 다 마련하고 퇴직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당뇨, 고혈압, 무릎 통증까지 겹쳐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좀 더 젊었을 때 건강을 챙길 걸.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점 부각. 건강은 한 번 잃으면 회복하는 데 시간도, 돈도, 삶의 질도 다 같이 무너집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끼니를 대충 때우고, 아파도 참고, 검진은 괜찮을 때 미루자고 하십니다. 그 결과 60대 이후에는 돈보다 건강이 더 급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그런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만 바꾸시면 됩니다. 1. 하루 30분 걷기. 속보로 30분만 걸어도 심혈관 건강, 혈압, 우울증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정기 건강검진 미루지 마세요. 특히 고혈압, 당뇨, 전립선, 유방, 갑상선 검사 등은 매년 점검 필요합니다. 3. 식습관 개선. 국물 줄이고 채소 늘리고 가공식품 피하기.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 근감소를 막아야 합니다. 4. 스트레스 해소를 돈보다 우선순위에 두세요. 취미 활동, 음악 듣기, 자연 속 걷기 등 작은 루틴을 만드세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건강한 몸으로 누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은 티 안 날 수 있지만 1년, 5년, 10년 뒤 지금 이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몸이 있어야 인생도 있다는 말,
오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은퇴 이후의 삶을 미리 상상하지 않은 실수. 여러분, 은퇴하면 뭘 하실 건가요? 이 질문에 막상 선뜻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도 많고 자유도 생기지만 아무 계획 없이 맞이하면 그 시간은 외로움과 허무함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공감 앤드 실제 사례. 실제로 35년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하시고 60세에 정년퇴직한 한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쉬자는 생각에 하루 이틀이 참 좋았다고 해요. 하지만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가족들은 바쁘고 친구들도 각자 일상이 있어 연락이 끊기고 결국 집에만 있게 되고 점점 무기력감과 우울감이 깊어졌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 그렇게 건강과 자존감까지 무너진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문제점 부각. 많은 분들이 은퇴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퇴는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미리 상상하지 않으면 준비도 못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허무함과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1. 하고 싶은 것 리스트를 미리 적어보세요. 여행, 글쓰기, 사진, 자원봉사, 손주 돌보기, 공부 등. 나는 이걸 해보고 싶었다는 작은 바람을 꺼내보는 겁니다. 2. 일주일 루틴을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월에서 금 중 하루는 친구와 산책, 하루는 취미, 하루는 손주 보는 날 등.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나만의 시간표를 만들어 보세요. 3. 새 인맥과 활동 찾기. 은퇴자 모임, 평생교육원, 교회 성당 모임, 체육 프로그램 등.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새로운 에너지가 생깁니다. 4. 작게라도 사회와 연결된 역할을 가져보세요. 동네 아이 돌봄, 글쓰기, 유튜브 시작, 소소한 재능 기부 등. 나도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이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의 문입니다. 그 문을 그냥 열면 낭비이지만 준비해서 열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이제는 일하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내는 인생을 그리셔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여러분만의 인생 이막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모든 돈과 기대를 자녀에게 쏟아부은 실수. 자녀가 잘 되면 부모는 행복하다. 이 말은 분명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에게 기대와 희생을 전부 쏟아붓고 정작 자신의 삶은 비워버린 채 살아오진 않으셨나요? 공감 앤드 사례. 실제로 60대 초반의 한 어머니는 아들에게 결혼자금, 전세금, 차량 비용까지 지원해 주셨습니다. 본인은 적금 하나 없이 은퇴를 맞이했고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겨도 아들한테 부담 줄까봐 말도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감사해 하긴 했지만 바쁜 생활 속에 점점 연락도 줄고 어머니는 마음속에 쓸쓸함과 후회만 남으셨습니다. 문제점 부각.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건 단기적으로는 미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부담이 됩니다. 부모는 경제적 심리적 여유가 사라지고 자녀는 부담감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끼며 멀어지기도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너 위해 다 해줬는데 라는 말이 상처가 됩니다. 부모의 과한 희생은 때때로 자녀의 자립심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1. 자녀는 사랑하되 기대는 내려놓기. 자녀의 인생은 자녀가 책임지는 것이고 부모는 지지자이자 조언자로 남는 것이 좋습니다. 2. 지원보다 경계선을 정하기. 도와줄 수는 있지만 내 노후를 해치는 선은 넘지 않기. 예, 이 금액까지만 가능하다. 이건 대출 없이 해보자 등. 3. 나의 삶을 위한 예산과 시간 따로 마련하기. 여행, 건강, 취미, 친구와의 시간 등. 내 삶의 중심을 나에게 두는 습관을 만드세요. 4. 말보다 지켜주는 거리가 중요. 자녀에게 너무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 따뜻하게 곁에 있는 존재감 있는 부모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자녀에게 인생을 걸어버리는 것은 다릅니다.
부모가 자신을 돌보고 삶을 즐기고 건강하게 살아갈 때 자녀는 오히려 든든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내 삶은 내가 먼저 챙겨야 자녀에게도 따뜻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4. 인간관계를 방치하고 외로움을 키운 실수. 나이 들수록 사람이 그립다. 그런데 정작 연락할 사람도 찾는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 더 외롭습니다. 이게 그냥 지나가는 외로움이 아니라 건강과 수명을 위협하는 외로움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공감 앤드 사례. 70대 남성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퇴직 전에는 회식, 모임, 출장 등으로 사람들과 북적였지만 은퇴 후 3년이 지나자 전화 오는 사람조차 없어졌습니다. 친구는 각자 바쁘고 가족은 자신의 삶을 살고 결국 매일 혼밥, 혼술, TV만 보며 보내다가 어느 날 병원에서 우울증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문제점 부각. 고독과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로움은 치매, 우울증, 심장질환 위험을 높이고 하루 평균 수명을 7년까지 단축시킨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방치하면 삶의 의욕과 생기 자체가 사라집니다. 더 무서운 건 익숙해진 고립은 점점 스스로를 고립시킨다는 것입니다. 나가기도 귀찮고 연락도 부담되고 그냥 혼자가 편해. 이렇게 자기 합리화 속에서 고립은 점점 굳어져 갑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1. 일주일에 한 명, 한 통의 연락부터 시작해보세요. 잘 지내세요? 라는 짧은 메시지 하나가 다시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2. 작은 커뮤니티에 몸을 담아보세요. 평생교육원, 도서관 모임, 교회, 노인복지관, 동호회. 처음엔 어색해도 몇 번 가면 익숙해지고 거기서 진짜 친구, 새로운 가족 같은 인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줌 소통도 도전해보세요. 요즘은 줌으로도 친구들과 정기 모임을 갖습니다. 기술은 멀게 느껴질지 몰라도 관계는 가깝게 해줍니다. 4. 나이 든 후의 인간관계는 양보다 결입니다. 많을 필요 없습니다. 딱 3명만 내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은 외롭지 않습니다. 관계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찾고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한 발짝 다가가는 용기를 낼 때 그곳에 웃음, 온기, 삶의 이유가 다시 피어납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 잘 사는 연습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함께 어울리는 훈련도 꼭 필요합니다. 5. 배우자와의 관계를 소홀히 한 실수. 50년을 함께 살아놓고 정작 요즘엔 대화 한마디 없이 밥만 먹고 TV만 본다. 이런 말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장 가까운 사이였지만 어느 순간 정말 먼 사이가 되어버린 사람. 그게 바로 우리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공감 앤드 사례. 60대 초반의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과 평생을 함께 살아왔는데 은퇴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 더 불편해요. 말도 안 통하고 같이 있을수록 외로운 느낌이 들어요. 반대로 한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들 키우느라 바빴고 먹고 살기 바빴지. 이제는 같이 늙어가야 하는데 아내가 나한테 마음이 다 닫혀버린 것 같아요. 문제점 부각. 배우자와의 관계는 방치하면 멀어지는 관계입니다.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해서 가까워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이 줄고 관심이 사라지고 생활만 공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집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외로운 존재가 됩니다. 부부 사이의 소외는 정서적 고립, 우울감 증가, 건강 악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1. 하루 한마디 마음을 여는 연습부터 시작하세요. 오늘은 어땠어? 고마워요. 말의 양보다 말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2.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일상을 만들어 보세요. 동네 산책, 마트 가기, 같이 밥 차리기, 저녁에 차 한 잔. 같이 하는 활동이 관계를 다시 엮어줍니다. 3. 상처나 오해가 있다면 대화로 풀려는 시도라도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서로 말 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얘기를 듣고 싶어요. 라는 진심 하나면 대화는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4. 배우자를 친구처럼 대하는 연습을 하세요.
존댓말을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비난보다는 배려와 공감, 익숙해지면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할 사람은 결국 내 옆에 있는 배우자입니다. 자녀도 친구도 떠나고 나면 끝까지 남는 사람은 배우자뿐입니다. 그러니 너무 늦기 전에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눈을 마주치고 진심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함께 늙어가는 사이가 아니라 다시 친해지는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6. 정보와 배움을 멈춘 실수.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다. 이런 생각 혹시 하신 적 있나요?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을 점점 더 정체시키고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큰 함정입니다. 공감 앤드 사례. 65세 정 씨는 은퇴 후 TV와 신문만 보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보려고 시도했지만 너무 어렵고 귀찮아 포기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정보의 격차는 커지고 사회와 점점 더 멀어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문제점 부각.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움을 멈추면 뇌도 몸도 활력을 잃습니다. 인지능력 저하, 사회적 고립 심화, 삶의 만족도 감소, 결국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1. 하루 10분 새로운 정보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뉴스, 책, 온라인 강의, 유튜브 등 관심 분야 하나만 정해도 좋습니다. 2. 배움의 나이는 핑계일 뿐임을 기억하세요. 누구나 천천히 배울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누려보세요. 3. 새로운 기술과 소통 도구를 익혀보세요. 스마트폰, 인터넷, SNS, 가족과 친구와의 소통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4. 학습 모임, 평생교육원, 독서클럽에 참여하세요. 비슷한 또래와 배우는 즐거움은 꾸준한 동기부여와 새로운 인간관계도 선물합니다. 배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순간 여러분의 뇌와 마음은 다시 젊어집니다. 오늘부터 작은 한 걸음이라도 내딛어 보세요. 삶의 활력과 행복은 계속 배우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6가지 실수, 돈이 전부라 생각하며 건강을 놓친 점, 은퇴 후 삶을 미리 준비하지 않은 점, 모든 기대와 재산을 자녀에게만 쏟은 점, 인간관계를 소홀히 해 외로움을 키운 점, 배우자와의 관계를 방치한 점, 배움과 정보 습득을 멈춘 점, 이 6가지는 많은 분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건강을 챙기고 준비하며 관계를 가꾸고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더 이상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행복과 희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작은 한 걸음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응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함께 좋은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